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책읽지라 모드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제가 출판사를 냈습니다. 이름은 찌판사예요. 사실 제가 가끔 유튜브에서도 제 얘기를 드리지만요. 유튜브에서 책과 기업을 주제로 오랫동안 얘기해왔고 또 저희 회사는 B2B로 기업 교육 영상을 오래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책들이 좀 자연스럽게 보였고 때로는 저희의 기획과 제작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를 직접 내게 됐습니다. 사실 요즘 서점에 가면 온통 돈 얘기, 투자 얘기가 난무한데요. 그러다 보니 이런 책은 왜 없지?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가진 자원들로 양서를 발굴해서 세상에 내어보겠다는 야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첫 책은요. 회사 소개서를 만드는 가장 괜찮은 방법입니다. 사실 남편 박창선 저자가 쓴 책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책의 영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회사 소개서를 만들 일이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창선님의 회사에 의뢰가 들어오는 회사 소개서에는요, IR 자료도 있고 상품 소개서도 있고 영업 자료도 있고 내부 직원들을 위한 컬처덱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타겟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소개해야 할 문서가 필요한 거죠.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업무 중에 PPT나 포토샵으로 장표를 만들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번호를 띄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학부 때 조별 과제부터 PPT 좀 만들었다 하는 PPT 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파워포인트부터 열고 시작한다면요, 또 장표 디자인부터 시작한다면요, 순서가 조금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워드를 열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쭉 적어봅니다. 그냥 친구한테 우리 회사를 소개하듯이 쭉 썰을 푸는 거예요. 이때는요, 엔터를 쓰지 않습니다. 또 완성된 어미에 줄글로 씁니다. 고민하지 말고 손 가는 대로 쓰세요. 가슴이 웅장해지게 써도 좋습니다. 다듬는 건 나중에 할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썼다면요, 엔터를 통해 줄바꿈을 해줍니다. 비슷한 이야기끼리는 묶어서 문단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문단은 다시 한 문장으로 만듭니다.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한 페이지의 내용이 되는 건데요. 이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 문장에는 하나의 정보만 들어가야 해요. 한 페이지의 문제점과 해결책이 같이 들어가거나 경쟁사와 우리의 경쟁력이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원 페이지, 원 메시지의 규칙을 따르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만큼의 분량, 예를 들어 20장이 필요하다면 20개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단계, 아직 PPT 아닙니다. 두 번째는 스프레드시트를 열고 플롯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플롯은 보통 소설이나 영화 같은 스토리에서 나오는 건데 회사 소개서에서도 플롯이 필요할까요? 보통 우리는 어떤 일을 얘기할 때 시간에 의한 서사로 말하죠. 이것을 스토리라고 부릅니다. 인과관계보다는 어떤 시간의 흐름대로 차근차근 있었던 일을 나열하는 것에 가까운데요. 플롯은 스토리를 기반으로 인과관계에 맞게 재조립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든 20개의 문장은 주로 시간 순서거나 논리의 흐름을 따를 겁니다. 여기에 드라마틱한 플롯을 부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들이 좀 더 감정에 몰입할 수 있겠죠. 플롯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이다 공감형.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때 이런 플롯이 좋습니다. 매일 퇴근 후 세탁하기 힘드셨죠?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는 형태죠. 사이다 공감형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다만 주의할 게 있는데요. 이 문제가 대다수의 공감을 사는 것이 아니라면 안 됩니다. 그거 나 안 불편한데? 이러면 와장창 깨는 거죠. 또 우리 제품이 문제를 해결하는 페인킬러가 아니라 비타민같이 있으면 좋은 정도의 제품이라면 이 플러스 쓰면 안 되겠죠. 두 번째 유형은 문제의 재정의 유형입니다. 통념의 반기를 들거나 물음표에 답하는 형태로 전개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지키기 위해 텀블러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텀블러가 더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라고 하면 궁금해지겠죠? 문제의 재정의 플롯은 이렇게 전개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구심에 도전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감과 근거가 매우 중요한 플롯입니다. 책에는 더 많은 플롯을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회사와 제품에 맞는 플롯을 탐색해 볼 수 있겠죠. 자, 플롯을 짰다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자료 수집의 단계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료부터 모아놓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짜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기가 안 맞죠. 아까 우리가 만든 20개의 문장, 그 문장을 플롯에 따라 배치하고 이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들을 찾아서 관련 부서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모두 요청해 놓고 그 다음에 PPT를 열어도 늦지 않죠. 물론 디자이너가 배치를 우아하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경우 디자이너가 아닌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때 잘 만들어진 PPT 템플릿을 사기도 해요. 근데 이상하게 사온 템플릿을 내가 활용하면 이상해진단 말이죠. 일관된 디자인을 하기 위해 처음에 해야 할 것을 3가지 살펴볼게요. 첫째, 컬러와 폰트를 정합니다. 브랜드 컬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 컬러를 벗어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만일 아직 그렇게 체계화된 브랜드 가이드가 없는 경우라면 직접 컬러를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하죠. 이때는 컬러 사이트에서 검증된 조합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폰트도 정해야겠죠. 한두 개의 폰트를 쓴다면 더 좋고요. 그런데 폰트 스타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폰트 크기입니다. 대제목, 본문, 부문2, 캡션 정도의 사이즈를 정해두시고 이 사이즈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레이아웃을 만들어둡니다. 먼저 외곽을 만듭니다. 상단과 좌우에 40픽셀 정도의 여백을 주고요. 하단은 그것보다 2배 정도의 여백을 줍니다. 하단이 넓어야 가독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화면의 세로를 6개 정도로 쪼갭니다. 이때 각 공간 사이에 여백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은 상단 영역을 정해줍니다. 5분의 1 정도를 주면 되는데요. 이때 충분한 여유를 줄수록 가독성이 더 좋아집니다. 이제 여기에 컨텐츠를 배치하면 되는데요. 1칸짜리, 2칸짜리, 3칸짜리를 활용하여 텍스트, 이미지, 표를 넣어줍니다. 이 레이아웃에 맞춰서 배치를 한다면 훨씬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상단, 즉 헤드를 정의합니다. 상단에 대제목과 중제목을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데요. 헤드를 상단이 아닌 왼쪽에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집중하게 하려면 헤드에 박스를 칠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장표마다 레이아웃과 헤드의 위치를 바꾸려 합니다.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기대되는 위치에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훨씬 덜 필요하고 집중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헤드를 잘 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제가 발행인이 된 첫 책이자 남편의 책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영 쑥스러운데요. 이 책은 반은 워크북 형태로 되어 있어서요. 이 책이 시키는 대로 쭉 따라가다 보면 줄거리를 만들 수 있고요. 또 나머지 반은 배치의 예시를 다양하게 들고 있어서 문서의 배치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쏙쏙 뽑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책 참 좋은데 알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 책이 필요한 분들께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댓글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도서가 필요한 분들은 살펴봐 주시고요. 저는 종종 찝판사에서 새 책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